지난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에듀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에듀택시의 문제점과 신도심 학교 재배치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소외된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눈높이 맞춤 방역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 광주 전남 지역의 생산과 건설 수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수주 실적은 22.8%, 전문 소매점이나 백화점 판매도 5.6%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에듀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전라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에듀택시의 문제점과 신도심 학교 재배치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에듀택시. 농어촌 지역에서 통학버스를 타기 어려운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해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1개 시군 학생 694명에게 지원됐고 올해는 1,063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나올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버스를 타는 기존의 학생들이 에듀택시를 이용하겠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 지역 택시 확보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을 수송할 택시 기사님들 교육은 충분히 돼 있습니까? 안전운전이라든지. 예, 계약을 할 때 그 성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아동 학대 관련 이게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돌봄 학생들을 위한 에듀택시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그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기사님들에 대한 이렇게 검사도 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이 예상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신설이나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와 광양, 순천과 무안, 나주 등 신도심이 생기면서 원거리 지역 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이나 재배치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목포의 경우 오감동과 삼양동 임성지구에 3만 명이 들어설 도시가 개발될 예정이지만 고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설이나 이전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시에서 학교 시설을 짓는데 부지를 대야 되는가? 결국 중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중투.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이 이설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1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 재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100억에서 300억 사이는 중투에 올려도 되고 자체 해도 됩니다. 그런데 300억이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중투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중투 통과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지자체의 대응 투자입니다. 최근 진행된 전라남도의회 도정 질문에는 학교 지원센터의 인력 배치와 운영의 문제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학교 하수도 요금 불균형 문제와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지적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제시된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갈수록 흉악범죄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덩달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소외된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남 무안에서 18살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훔쳐 타고 광주까지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광주에서도 청소년 5명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코로나19로 계약이 미뤄진 시기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들입니다.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선 청소년 범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대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청소년 이용시설은 일부 지역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전남의 시단위 지역 5곳의 청소년 이용시설은 모두 1,262곳. 지역별로 보면 동부권은 1,020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서부권은 242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새 발생한 청소년 범죄 역시 동부권보단 서부권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문화시설이 굉장히 지역 간 불균형화되어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솔직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 시설에 대한 어떤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지역 격차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당국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의 분위기나 경제, 문화, 복지 수준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학생들이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시설이 서부권에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청소년 범죄가 많거나 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뭐 정의로운 차등이라 할까요?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에는 오히려 거기를 더 많이 지원한 것이 진짜 공정한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 이런 교육문화 시설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을 늘리기 위해선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게 현실. 전남교육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을 점검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완도군의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여비 등 7,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된 예산은 의원 국외여비 2,500만 원 전액과 의원 정책개발비 2천만 원, 의회 운영비 3천만 원 등입니다. 완도군의회는 전남형 재난지원금과 국가재난지원금 등 완도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가 늘어나 군의회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 불황 해소를 위해 의회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가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인데요. 유치원에 있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지만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방역 교육이 있어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이 한창인 순천의 한 유치원입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하면서 유치원은 위생 관리에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3번씩 열을 잽니다.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는 밥 먹을 때 빼고는 항상 착용합니다. 하지만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맞춤형 위생교육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출연시켜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영상으로 알기 쉽게 만든 겁니다. 영상은 전남 모든 유치원에 배포됐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실정에 맞는 하루 일과에 맞는 영상이 부족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영상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같이 춤추면서 이제 예방 수칙을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2차로 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매로 가리고 해요. 코로나 차차, 다 같이 기침 예절 차차. 아이들은 영상에 나오는 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손 씻기는 30초 이상,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는 벗지 않기. 아이들은 율동과 노래를 따라하면서 쉽게 이해합니다.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30초 손 씻기를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기.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손 씻기. 코멘트 다 보니까 알겠어요. 교사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일 말로 설명하고 주의를 주는 것보다 영상 한 편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걸 실감합니다. 아이들이 바나나 차차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아이들이 코로나 예방 수칙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던 점이 되게 좋아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방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모든 국민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 맞춤형 교육이 유치원생들의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첫 등교가 시작되고 어제 전남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3명이 귀가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46명이며 발열 등으로 귀가 조치한 학생은 33명, 사전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17명입니다. 학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부터 전남 144개 학교 가운데 139개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전체 학생 16,068명 가운데 16,129명이 등교해 출석 비율은 99.1%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완치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지역 재양성자 2명이 퇴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9일 자정부터 재양성자들에 대한 격리치료 중단 지침을 내림에 따라 환자 2명을 퇴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완치 이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재양성자들에 대한 격리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재양성자는 2명으로 병원에서 완치 퇴원한 뒤 지난 5일과 17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 광주 전남 지역의 생산과 건설 수주 실적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분석한 올해 1분기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광공업이 지난해 1분기보다 1.8% 감소했고 서비스업도 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전문 소매점이나 백화점 판매가 줄어들면서 5.6% 줄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건설 수주 실적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2.8%가 줄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가이드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가이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위치한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명소를 소개하는 주민 자치 활동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 동네 가이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이 음식점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여부와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진도군은 음식점 방문자와 종사자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먹기 등 방역 지침과 위생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은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추가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623곳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목포 항구 버스킹이 23일부터 재개됩니다. 목포 항구 버스킹은 23일 오후 2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개막 공연은 근대역사 1관 앞에 마련된 1897 계양문화거리 광장에서 시작되고 저녁 7시에는 북항 노을공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사막도 항구 포차가 들어설 해경부두 일대에서도 버스킹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이 오는 22일부터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금, 토, 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여수 밤바다 해안 산책로에서 거리 문화공연 낭만 버스킹이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연은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한 낭만 포차를 비롯한 5곳에서 댄스, 무용, 어쿠스틱 풀밴드 등 특화된 장르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공연장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관람객 전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이 흑산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심의를 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안군은 철새 서식지 보호 정책을 통한 안정화 사업 현황 조사와 함께 흑산공항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새 서식지를 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국립공원의원회 심의에서 보류가 결정됐고 2018년 10월 심의가 재개됐지만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철새 보호 대책과 국립공원 가치 훼손, 안전성을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순천시가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앞으로 순천시 청년 행정인턴 선발 채용과 관련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며 청년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순천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대학과 함께 분석하면서 취업 정책을 개발하고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중앙정부의 다산 목민대상 심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3회 때 장흥군이 수상한 이래 9년 만에 처음입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됐으며 특히 명현관 군수는 재임 기간 무보수 선언을 통해 매달 급여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취임할 때부터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 보자고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개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한 결과 그래도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선선한 기온과 더위가 함께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3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얇은 외투는 항상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기온이 오르다가 일요일에는 다소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볕이 따사로워 빨래가 대체로 잘 마르겠고 세차 효과도 길어 세차하기 좋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단시간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모자나 양산 등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